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고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건축 불탑 불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고려시대, 중세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고대 고려 백제 삼국 신라 이렇게 삼국시대 공부하는 것이 제일 까다롭긴 합니다. 까다롭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움 없이 저와 함께 잘 달려오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요. 이제 고대 끝나면은요 거의 절반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기선은요, 이 고대의 시험 문제 딱 풀 때 이 고대의 시험 문제가 술술 풀리잖아요. 기선제압하는 거거든요, 시험장에서. 고대가 바로 기선제압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 중세라든가 근대라든가 현대사로 넘어갈 때도 여러분들 그 기운을 따라가지고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고대까지 오셨던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대견하고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고대의 건축과 불탑 및 불상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불탑 불상 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뭐 어때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와 함께 그냥 느껴보자고요. 느껴보다 보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교재는 73쪽에 나와 있죠. 건축. 건축은 이제 고구려 평양에 안악궁, 석성으로 된 안악궁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거고, 백제는 모왕 때 미륵사가 있는데 동양 최대의 사찰인데 없죠. 이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미륵사지만 있어요. 이게 이제 익산 미륵사지의 이제 구조인데 여러분들 쭉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구속지, 금당지, 이 가람배치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가람배치도라고 해요. 이 가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불교 사찰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것이 가람 배치도거든요. 제일 주 관련된 것이 이제 금당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요 법회 같은 거 하는 거, 금당지가 있고, 좌우측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건물로 뒤에 이제 강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에 탑을 둡니다. 이렇게 탑을 둬요. 이게 보통의 이게 이제 가람 배치예요. 이 가람 배치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이제 뜻을 아셨죠? 자, 여기에 바로 많이 이제 보잖아요, 여러분들. 예,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다. 뒷부분이 허물어져 있죠? 예, 허물어져 있습니다. 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궁궐터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때 바로 경주에 있는 월성, 반월성이 이쪽이 궁궐이 아니었느냐 추정을 합니다. 자, 건축지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이거 뭡니까? 이게 황룡사지죠. 황룡사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강당. 금당이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했죠? 예, 부처님 모셔놓는 데예요. 금당. 앞에 탑 있죠? 비슷하죠? 서금당, 동금당, 뒤에 강당. 아까 미륵사지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정문이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 보통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보는데 실제로 여기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람배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불교 사원이 교정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건축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불국사죠. 예, 국가를 불교의 나라로 만들죠, 불국사. 그 다음에 이제 안압지가 있습니다. 석굴암 안압지, 이런 안압지. 인공 연못이죠. 그래서 이 신라 귀족들의 아주 그 사치로운 생활들. 그래서 포석정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앉아가지고 술잔이 흐르게끔 돼 있죠. 자, 여기서 실컷 놀고 있다가 신라의 왕이 실컷 놀고 있다가 그 후백제의 견훤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놀고 있다가 당하죠. 네, 그러한 내용들이 또 우리 사료에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압지다라는 거. 자, 안압지 여기다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상경으로 천도했어요. 상경, 중경 이렇게 천도를 했어요. 누구예요? 문왕 때죠. 그 천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문왕은 뭐 했던 거예요? 당나라의 문화라든가 문물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그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겠죠. 새로운 곳으로 국가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당나라의 선진 문물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도 건축계획에 뭐가 들어오냐면 주작대로가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주작대로.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들? 주작이에요. 주작대로. 그럼 주작대로는 임금이 사는 궁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궁궐 정문이 이렇게 있죠. 정문이 이렇게 딱 멋있게 있어요. 정문이 이렇게 있죠. 정문 앞에 널찍한 이 길을 바로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당나라의 장안성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주작대로. 근데 이 상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봤을 때에 주작대로 그렇구나. 이거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구나. 당나라의 문화나 문물을 엄청나게 수용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문왕이구나. 그래서 문왕이 수도를 어디로? 상경으로 옮길 때에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당나라뿐만 있느냐? 아니다. 고구려의 후예니까. 그렇죠? 난방장치는 뭘로 해요? 온돌로 하더라라는 얘기죠. 온돌로 하더라. 중국 애들 온돌 아니에요. 온돌로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으로 이제 쫙 보시면 여러분들 도시 전체에다가 이게 성을 쌓았어요. 이걸 외성이라고 그러죠. 외성을 딱 쌓고 이 궁궐이잖아요. 궁궐에는 뭘 쌓았어요? 내성을 쌓았죠. 그러면 가운데 뻥 뚫린 이 길이 바로 뭐다? 주작대로다. 자, 요 스타일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한양, 서울의 구조가 비슷해요. 서울에. 우리가 이제 주대는 남대문, 동대문, 흥인지문, 그 다음에 또 숭례문 이런 문들, 그런 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을 쌓았죠. 이게 외성이죠. 그 다음에 경복궁, 성을 쌓았죠. 내성이죠. 자, 그리고 경복궁 앞에 이렇게 쭉 넓다란 길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작대로.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자, 불탑 보겠습니다. 불탑. 애석하게도 고구려는 불탑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국시대는 이 탑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불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처님이 보호하는 나라다. 호국불교의 성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탑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은 봤으니까 이제 너무 많이 봤으니까 아실 거고 이 석탑은 목탑 양식으로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그런데 이 탑에 이 미륵사지를 누가 지었다고요? 무왕이 지었죠. 무왕에는 서동요 설화가 있는데 이 탑을 최근에 이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장품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랬죠. 무왕의 왕비가 선화공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학계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자, 그 다음에 정림사지,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자,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이제 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탑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되는 것을 요걸 기단이라고 그러고 요걸 탑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층입니다. 이게 층이에요. 요게 층이에요. 그래서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 4층, 5층이에요. 자, 삼국시대는 백제가 됐든 신라가 됐든 3층에서 5층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석탑을. 가장 안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조형미가 있어요. 군더더기 이런 멋을 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있어요. 그럼 정림사지에는 이 5층 석탑이 이렇게 5층이잖아요. 이제 이 추수 계산할 줄 알죠? 그래서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정림사지. 정림사라는 절에 있는 5층 석탑이다.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평제탑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평제탑.
형제탑이라는 게 뭐냐면 백제가 망할 때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던 소정방이 백제를 망하는 기념으로 백제를 평정했다 해가지고 여기다 글씨를 써놨어요. 가서 보시면 지금도 있습니다. 백인사주 5층 석탑, 비운의 탑이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 아비지, 백제의 장인이었던 아비지가 황룡사 9층 목탑을 선덕여왕 때 지었죠. 9층 목탑이죠. 제가 이게 마리탑이지 뭐라고요? 타워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주시내 어디를 봐도 이것이 다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불타 없어졌다. 목탑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의 진입 때? 몽골의 진입 때 불타 없어졌다.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한층 한층 주변 국가들이 조공바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 중화, 오월, 탁라,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 이런 나라들, 그래서 한 탑 한 탑, 그래서 9층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분황 사이에 모전석탑이 있는데 역시 선덕여왕입니다. 여러분들 이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이 했고요.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 했죠. 그럼 선덕여왕이 했던 건 또 뭐가 있어요? 분황사도 졌어요. 그럼 분황사도 졌는데 이 분황사에서 뭐가 있냐면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자, 그림 있나요? 분황사 모전석탑. 아, 있네요. 다행히. 모전탑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모전석탑이라고도 해도 되고. 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붙였는데 분황사에 있는 석탑이래요. 돌멩이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 전은 뭐예요? 벽돌이죠. 모는 뭐예요? 모방했다라는 거예요. 벽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벽돌처럼 보이잖아요.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분황사 모전탑을 보고 아, 이거는 벽돌 양식이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벽돌로 지어졌다. 벽돌로 지었다. 조성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양식이라는 건 그걸 본땄다는 얘기예요. 본딴 거예요. 그 돌멩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탑을 짓는데 했잖아요. 근데 요 돌멩이에다 이렇게 홈을 판 거예요.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벽돌 모양을 낸 거예요. 실제로 벽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석탑. 자, 그러면 통일신라로 가는데 통일신라 초창기 때에 이 불교 교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융성했다라고 그랬죠. 가문사지 3층 석탑. 3층이죠? 3층이죠. 가문사지. 가문사. 누가 한 겁니까? 신문왕이 한 거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삼국통일한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문사예요. 그렇죠? 3층 석탑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불국사가 있습니다. 김대성의 불국사. 불국사에 보게 되면은 특이하게 가람배치 양식이 특이한 게 앞에 보통의 이제 주가 되는 탑들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개의 탑을 주었죠. 서로 바라보고 있죠. 이게 3층 석탑이고 이것은 뭡니까? 다보탑이라고 하는데 다보탑. 그래서 얘는 좀 남성미를 뽐내고 있다. 얘는 뭐 여성미를 뽐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동전에 있죠. 이게 다보탑이 3층이죠. 이건 기단이 얘는 층 아니에요. 기단이에요. 1층, 2층, 3층. 얘는 이걸 층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보탑이에요. 다보탑. 층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얘 별명이 석가탑이기도 하지만 3층 석탑은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요게 좀 자 이게 전라남도 구리에 있는 건데 화엄사란 절이 있어요. 절. 화엄사 그러면 이제 생각나셔야 되는 게 누굽니까? 화엄종을 했던 의상세사죠. 그래서 화엄종이 들어와가지고 화엄사가 됐구나. 통일신라 시대 때 얘 뭐다? 절이구나. 이렇게 연관 지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시대별로 물어보는 문제 나올 때 얘 연관 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암기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 까먹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잘 보셔야 돼요. 몇 층이래요? 몇 층수 계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3층이죠? 3층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화엄사에 있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 근데 얘가 어디에 있대요? 전남 구례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전라남도, 충청도 이건 어디예요? 백제의 영토잖아요. 와, 이거 백제 건가 봐. 아니라고.
백제는 660년에 망했어요. 이때 화엄종 있어 없어? 없죠. 의상대사는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직후에 화엄종을 가져왔으니까 화엄사. 이제 아시겠죠? 뭔 말인지. 층수도 계산됐죠? 그 다음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몇 마리가 있어요? 4마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기단부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보통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걸로 했는데 얘는 특이하게 4개의 사자상을 석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다. 이걸 딱 놓고 봤어요. 이 그림 딱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사사자, 삼층석다. 아시겠죠? 어느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3층 아니면 5층이잖아요. 그죠? 3층 아니면 5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로 하겠습니다. 하대 보통 이제 우리가 10세기 정도 되는데 진성여왕 보게 되면 규모가 작아져요. 선종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의 삼층석탑 층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아요. 그죠? 예, 탑은 삼층석탑.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제가 지난번에 불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종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모의 스님, 승려의 영향이 강해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님을 스님처럼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스님의 사리가 있는 뭐를 했다? 승려의 사리. 그래서 이 승려를 기리는 뭐를 지었다? 승탑을 지었다. 승탑은 부도탑이라고도 합니다. 사리가 있는 것을 부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도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귀족이라든가 뭐 왕족이 후원하지 않으니까 탑의 크기도 작아질 뿐더러 작은 대신 아기자기하게 만들자. 스님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는 탑하고 비교했을 때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데 팔각 원당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진전사지에는 승탑입니다. 팔각이죠. 팔각. 그래서 원으로 둘렀죠. 팔각. 진전사지 승탑.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 철감 스님, 쌍봉사에는 철감이라는 스님의 승탑이에요. 승탑. 팔각이죠. 원당형. 도르는 거죠. 도는 거. 둥그렇게. 그쵸? 아, 그러면 요런 거 탑을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언제구나. 통일신라 시대 말기, 그때 선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고학이라든가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거 이름을 붙일 때에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딱 나오게 되면은 그것의 모양을 보고 어느 시대다라고 추측을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맨날 이거 외웠으니까 이 시대에 이게 나왔어. 외워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의 불상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불상. 일단 고구려의 불상의 특징은 고려가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달되는 것이 없는데 고구려 불상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금동으로 열애라는 부처입니다. 오신 부처예요. 근데 입상이래요. 입상.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거. 이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불상의 특징은 굉장히 고구려 기상이 어떻게 힘차고 뭐 진취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상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웅장하게 뭔가 웅장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후광이 있는 거예요. 후광을 멋들어지게 해놨어요. 후광. 그러면 이거 딱 보시고 놓으면 고구려 애들의 특징 그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불상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후광입니다. 이 멋진 사람들 보면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친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나 같은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면 됐고. 나 삐진다. 자, 어찌됐건 후광.
고구려 불상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이거 또 나오죠. 서산마의 삼존불이에요. 서산마의 서산이 어디요? 충남 서산이죠. 그러니까 백제 땅이죠. 마에 어디에다가 바위에다가 3명의 부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3명의 부처님이 있어요. 그럼 이거 딱 보시면 서산마의 삼존불 백제 거. 근데 이것이 환조가 아니라 부조라고 얘기했죠. 앞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다가 이 절벽에 있는 바위에다가 했으니까 환조를 어떻게 해요? 그죠? 바위에다 했으니까 부조로 했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웃고 계세요. 이렇게 웃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백제의 미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배리에 있는 경주 배리에 있는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이 조형미가 좀 떨어지죠. 배리에 있는 석불 입상이 있어요. 이렇게 조형미가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돼 있는데 여기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돼 있죠. 우리가 신라로 표기돼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신라 건지 백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름은 어찌됐건 요 기간에 나왔다라는 건데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금동으로 입힌 겁니다. 그 다음에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인데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인데 반가죠. 반가. 가부자.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닿은 걸 가부자라고 그러죠. 가부자를 다한 것이 아니라 반만 가부자하고 사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무로 돼 있죠. 똑같죠. 이건 일본 거예요. 일본의 국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일본 애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의 불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그래서 발해라든가 통일신라. 통일신라 역시 교정 영향을 받으니까 균형미가 뛰어나죠. 굉장히 균형미가 뛰어난 것이 바로 이제 석굴암 본전불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이불병좌상이에요. 이불병좌상. 이 부처님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래서 이불이에요. 그리고 같이 나란히 병좌 앉아있다 해서 이불병좌상. 자, 발해 거다. 근데 이게 어디를 이어받았다?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고구려. 그러면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잖아요. 뭘 보고? 여러분, 후광. 아까 영가 7년면 금동열의 일상. 그죠? 그래서 이거 발해. 고구려를 이어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범종 나오죠. 범종. 종이 나옵니다. 종, 이건데 상원사종이죠. 현존하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상원사종이고요. 그 다음에 성덕대왕신종, 에밀레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가장 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이 있는데, 조각은, 발해 벽돌 귀화문이 영꽃 귀화문이, 영꽃무늬 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돌과 귀화문이 영꽃무늬 기화. 이 영꽃무늬를 많이 새겼어요. 이게 영꽃이거든요. 영꽃. 기화죠. 기화로 사용했던 건데,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고구려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것을 이어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석등이 있어요, 석등. 석등이 이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이 울타리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친 거 아니에요. 이 석등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굉장히 웅장하게 짓는다라고 얘기했죠. 광기도 대왕릉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얘도 발해의 그 진취적인 기상과 또 고구려의 기상을 또 이어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씨와 그림 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 통일신라 시대 때 김생의 글씨, 천마도, 그 다음에 신라 솔거의 황룡사 벽화. 신라 솔거의 황룡사 벽화 같은 경우는 너무 솔거가 잘 그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새가 날라와가지고
거기 나무 그림에 나무에 앉으려고 그랬다가 새가 벽에 부딪혀 죽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이 흘러져 내려온다. 그 다음에 음악으로는 백결의 방아타령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다음에 고구려 왕산에게 검은고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우르게 가야금, 그래서 가야금으로 유명한 어디? 충주에 탕금대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폭발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요거를 이제 푸는데 옷이 좀 바뀌었어요. 네, 바뀐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촬영 시에 PPT 된 내용하고 그게 좀 PPT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다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다시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해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제 1번에 다음 고대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긴데, 요게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이러면 안 되고요. 옳은 것은 골라라. 우리 교재에는 옳은 것이었잖아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말고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거. 네. 그러면 1번. 무왕 때 세워진 미륵산은 현재 소실되어 없지만 석탑은 잘 보존되어 있다. 그렇지 않죠? 무너져 버렸죠? 예, 틀렸습니다. 네. 통일신라의 황룡사는 호국적 불교의 성격을 잘 나타내준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요. 이 세모, 분황사 모전성탑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쌓아올린 탑이다.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모전입니다. 모전이에요. 이 전자가 벽돌 전자고 모는 모방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늬만 벽돌 모양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승려의 사례를 봉안한 승탑은 팔각 원당의 특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우리가 세모한 거 한번 볼게요. 세모한 거 요거. 호국적 불교의 성경. 이거 황룡사는 진흥왕이 지었죠. 예, 진흥왕이 황룡사를 지을 때 그 어느 정도는 호국적인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문제를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예, 문제의 어떤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황룡사가 호국적 불교다. 이 내용보다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황룡사 구층 목탑 선덕 여왕 때 이것이 더 호국적이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 문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확실한 것을 골라주셔야 된다. 문제 끝까지 읽으시면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 문제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다음 유물 중 평제탑, 백제를 평정했다 라는 탑을 적었어요. 누가 적었어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적었어요. 그 백제에서 나온 탑을 골라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5층 석탑입니다. 5층. 하나, 둘, 셋, 넷, 5개. 5층.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잘 보는 3층 석탑. 우리가 많이 봤죠? 어디에 있는 불국사. 이른바 석가탑이라고 하죠? 얘는 뭐예요? 몇 층이에요? 3층이죠. 하나, 둘, 셋. 그쵸? 사자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자 3층 석탑이죠. 그 다음에 얘는 팔각 원당이죠. 그래서 진전사지 승탑이에요. 승탑. 그러면 일단 승탑은 고르시면 안 되겠고, 평제탑, 불국사, 신라 거니까 안 되고, 얘도 신라 거죠? 예, 얘도 신라 거니까 안 되고, 얘는 어디 거예요? 백제 거예요. 이게 정림사예요.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시대의 금성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우총 출도 청동호우의 존재를 통해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호우총에 들어가는 이 호우명 그릇 같은 경우 원래 고구려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뇌물 마리간이 광개토대왕에게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 굉장히 크게 미쳤던 그런 관계를 딱 보여준다. 네, 맞는 얘기고,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인생의 덧없음, 무상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자신들을 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중원고구려비에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장수왕이 이 억압, 그런 어떤 그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낮추었다. 요 표현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다음이 주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자상.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현재 일본에 있으며 수도인 상경에는 당의 장안에 도로망을 번든 주작대로가 있다. 자, 이 나라 어디죠? 주작대로. 자, 상경, 발해죠? 발해입니다. 말이 중요한 수출품이 없다. 그쵸? 예, 발해의 그 국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그 유목민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말갈족 맞는 얘기고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그랬습니다. 926년에 당과 교류하면서 빈곤과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빈곤과 합격자는 신라와 발해가 서로 위리자리를 두고 계속 싸웠다라고 얘기했죠. 예, 동해를 통해 일본과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뭐 일본 나오니까 9세기 들어서 비로소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개선했다. 9세기 900몇 년도 아니죠. 800몇 년도죠. 8세기입니다. 8세기 때의 상설 교통로를 개선했다. 요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다음 기사의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여기 딱 이게 보이시죠? 이거. 예. 뭐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 몇 월 며칠 뭐뭐일보 문화재청사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금판으로 된 사리 봉황 기록판과 금제사리 항아리 등 유물 5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판 앞 뒷면에 194자로 새겨진 사리 봉황 기록에는 시주자의 신분이 무왕의 왕후이며 좌평인 사택 적덕의 딸이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백제 서동왕자 무왕이죠. 서동왕자가 향가 서동요를 신라에 퍼뜨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지금 현재의 이 선화공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이 서동요가 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어디 있었죠? 이게 바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미륵사지 석탑 어디예요? 요거죠, 요거. 요 뒷부분이 무너져 있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다시 유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몇 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아까 우리 공부했던 뭐 평제탑.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3층 석탑이고, 그 다음에 승탑입니다. 진전사지는 승탑. 어쨌거나 정답은 몇 번? 5번. 이제 문제가 없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 시대와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사실 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들의 어떤 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맞추는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유물을 어떻게 본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중세시대, 고려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